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사 일정에 따라 기획공보실 소관 세입 세출 결산 및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결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저기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예. 추경도 그렇고 예산안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례안까지 자료 준비하시냐고 김태수 우리 실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설명 자료를 받아봤는데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추경이나 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 자료를 각 과나 부서별로 별도로 하신 건가요? 어떻게 뭐 기획조정실에 조정을 했다든가 뭐 이런 건 없고. 예, 이거 실과별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사회도시위원회 쪽은 전부 다 그 요 상임위별 결산서를 근거로 해서 설명 자료가 제작이 됐다고 그러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획본부실, 보건소, 문화체육과, 회계정보과, 휴문화마을 관리원은 결산서를 근거로 해서 설명 자료가 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감사실, 보건소,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회계정보과,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지적과, 이곳은 그 상임위원별 그 결산서를 갖고 설명서 자료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은 미리 좀 말씀을 하셔서 그 설명 자료 하실 때 뭘 근거로 하나 이렇게 통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까지 좀 미세한 부분을 잘 못 챙겨. 저희들 객실은 이제 결산서하고 상임위원회 쪽서 따로따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네네. 그 내년도 이런 결산 심사 그렇게 있으면 저희들이 이번 겸사가 끝나면은 각 실과에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 상임위원회별 결산서는 117쪽이요. 그 다음에 그 실장님 갖고 계신 결산서로는 103쪽 내용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자료에는 8페이지 내용인데요. 구정 시책 개발. 네. 2021년 8월 이후 신규 임용자 55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계획했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 교육으로 변경 추진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201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워크숍을 하지 못했지만은 그분들이 공무원 되신 지도 1년 돼 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약간 다리해서 워크숍을 가지셔가지고 그분들이 1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느꼈던 거라든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거를 나눌 수 있는 그 워크숍을 다시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떤가 싶네요. 예, 그건 이제 매년 저희들이 이제 신규 공무원들 이제 10월 경에 그런 워크숍을 개최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형님 말씀대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금년도도 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을 할 때 한번 의원님 제안해 주신 그 사항도 같이 한번 검토해서 보고 예산이 허락이 되면은 통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용 자체가 크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청자님도 또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같이 담소도 나누시고 의견 교환하시고 하면은 직원들 어떤 사기 진작도 그렇고 격려 차원에서 굉장히 좋을 자리가 아닐까 싶어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정 업무 평가 설명 자료는 15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는 103쪽.
이렇게 설명 자료에 의하면은 그 상세 내용 중에 그 기타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보상금이면은 인구정책 공모전이 공무원 대상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던 건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하셨던 거죠? 작년에 인구정책 공모전을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주민 참여 공모를 통해서 그 우수한 인구정책 아이디어나 정책 반영을 위해서 이제 출산 인구 감소 또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좀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했었는데요. 작년에 이게 공모 기간 한 5월 3일부터인가 그때부터 6월 10일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했었는데 그 당시 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전체 이제 결과를 홈페이지나 이메일, 우편 뭐 이렇게 해서 접수를 했었는데요. 총 24명의 28건이 이제 공모가 저희들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최우수, 우수 뭐 장려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시상을 했었는데 이제 150만 원이라 하는 예산을 썼었는데 140만 원을 저희들이 집행한 거는 한 명이 조금 이제 중복돼서 이제 선발이 돼서 집행 못한 그 예산 집행을 못한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공모 방법은 구청 홈페이지하고 이메일하고 이메일. 우편 접수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공모 기간에 비해서 참여하신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24분이 참여를 하셨다 그러면은. 예, 예. 그리고 24명이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했다 그러면은 주로 젊은 층이 참여를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은 젊은 층도 하셨고 또 뭐 나중에 보면은 60대 뭐 이렇게 되신 예, 분들도 굉장히 하셨습니다. 고무적인.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런 장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중에서 6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상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공모에 그러니까 공모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거기에 혹시 반영된 의견들이 있나요? 여기에 나온 이제 의견이 보면은 이제 그 작년에 인구정책 공모전에서 이제 결과 이제 최우수를 타신 분이 그때 이제 인구정책 축제를 개최를 해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저희들 이제 뿌리 축제를 네네. 이용해서 활용할 그런 내용이었고요. 대개 보면은 뭐 청소년 소통 공간, 예를 들어 출산 장려금 인상, 자동차세 감면, 뭐 청소년 교통비 지원, 뭐 결혼수당 지급 이런 내용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의 사업을 할 때 이런 경상 경비에서 현금을 주는 이런 사업은 배제가 되고 네네. 투자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활용할 만한 제안들은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인구 소멸 기금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이 그건 아니지만 아니지만은 우리 예, 인구 자체적으로 정책에 그런 거는 도움이 상당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나왔던 그 6분의 정책 예, 예.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아, 있을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6분의 정책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네. 기획공고 실장님께서는 그 유세열 위원께서 자료 제출하신 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제 개혁 추진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0쪽, 상임위 결산서는 118쪽이고요. 설명 자료는 20페이지입니다. 요새 그 중앙 정부도 그렇고 규제 개혁 완화 개선 같은 거를 많이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설명서에 의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맞게 이제 규제 개혁 개선 그 우수자에 대해서 포상을 하셨네요. 그래서 예, 예. 처음 계획은 3분을 계획했는데 2분밖에 포상을 못 하신 걸로. 예, 예. 예. 그러면은 그 할 만한 분이 없었나요?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3명을 신청을 해서 확정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모든 걸 이제 시상하려고 했는데 한 명이 이제 총무과 이제 직원이었었는데 그 직원이 시장 홍격이 이제 시장상이 이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구청장 상보다는 포상금보다 좀 뭐 홍격이
조금 상위 개념이 시장상으로 우선 타는 게 좋겠다 해서 조금 다시 선발하기에는 시기상으로 좀 늦어서 요 한 명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규제 입증 책임제는 예. 금년에 시작하게 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1월에 계획을 수립하셨고 4월에 조례 개정을 하셨고 그리고 5월에 직원 교육을 통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규제 입증 책임자를 통해서 규제 개선 사례가 어떻게 늘고 있나요? 그러니까 2011년에 비해서 22년에 저희 지난번 임시회 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지금 접수가 된 상태는 없습니다. 건수는 현재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 계속 강력하게 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또 우리가 또 규제개혁 책임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또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맞는 게 지금 안 올라오고 있다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있는 분께서 지금 뭐 질의를 해주셨는데 네네네. 뭐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뭐 일반인들이 좀 이걸 인지를 못해서 그런 거를 규제 입증 책임제 요청을 신청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공무원도 시달도 하고 소식지나 이런 데서 좀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데 아직까지는 규제 입증 책임제에 대한 게 접수가 근데 사실 우리가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피부에 와닿아야지 이게 좀 완화되든지 폐지하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보통 저부터 생각해도 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자치법규에 대해서 이걸 개선해줬다 이런 문제의식이라고 이런 게 없어서 좀 그렇지 않나요? 나름대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규제 개선을 하는 거는 지금 포상 대상도 그렇고 공무원 분이시잖아요. 일반인이 이제 규제 입증 책임제를 요청을 하면은 네.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그게 풀어야 할 문제라 하면 저희들 규제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그거를 푸는 건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진 그런 않나요? 혁신 과제가 있다면은 발굴하고 규제 계획에 네. 대해서 업무 추진을 하는데 공이 좀 수공이 있다면은 유공이 있다면은 이제 포상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리는 민간인의 내부인이 일반인이 이제 규제 입증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럼 지금 접수권은 자체적으로 개선시키고 뭐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체적으로는 계속 꾸준히 하는데 요 규제 입증 책임제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아직 신청이 들어온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그거를 활용을 못 한다 그러면은 예.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게 제대로 본래의 취지대로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구보 발간 그 설명 자료는 23페이지고요. 결산서는 104쪽입니다. 구보 발간을 구에서 직접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초안을 잡고 뭐 이런 거는 하는데 제작은 입찰해서 하고요. 그 부분은. 예. 그러면은 지금 금년에도 입찰을 2021년에도 입찰을 해서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입찰 때 낙찰가랑 예정가랑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예산이 그 당시 예산이 1억 678만 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보 발간이면서 그리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점자 소식지를 또 발간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 포함해 갖고 입찰을 띄운 건가요? 아니 전자 소식지는 따로 별도로 하고요. 합니까? 그러면은 점자 구보 발- 소식지 예산은 또 별도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1,188만 원 따로 있습니다. 1188만 원. 그러면은 그 입찰했을 때 입찰가는 얼마였었죠? 실제 예산은 1억 600이고 작년에 2021년도 구보 발간 예산이 1억 678만 3천 원이었었는데요. 예. 입찰이 9,478만 3천 원 해가지고 네. 1,200만 원 정도는 저희들 입찰 차익이 남아서 네. 정기추경대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예. 지금 이 예, 자료가 예. 나온 거고. 예,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
자, 뭐 후보 이거는 별도로 해서 계속 진행을 했던 거고요. 예,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억 678만 3천 원에서 1,200만 원 정리추경 삭감을 하고 네네네. 9,478만 3천 원 플러스 점자소득세 1,188만 원이 지금 현재 있는 예산 현액 1억 66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삭감됐던 내용은 파악을 못 해가지고 아, 예, 그래서 정리추경 때 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그리고 공무원분들 이렇게 2021년도 결산서 준비하시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8페이지고요. 결산서 103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세열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제가 추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지금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다르게 이제 대체를 하신 상황이셨던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워크숍을 작년에 대면으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 예. 그러면 만족도는 어떠나요? 뭐 저희들이 이제 뭐 대면 비대면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따로 한 건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19년은 예산서를 보니까 2019년에는 한 250만 원 정도 예산을 하셨는데 조금 지출 잔액이 남았고 이제 20년에는 320만 원으로 하셨어요. 예, 예. 네. 3차 추경 때는 3차 추경 때 대체를 이제 코로나 상황이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셔서 비대면 업무 연찬으로 하셔서 삭감하시고 21년에 다시 세우셨는데 이런 상황이시면 20년도 거를 조금 감안하셔서 추경 때 조금 아예 정리를 하셨었던 거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는데. 예, 오한석 의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는 사실은 조금 결정을 늦게 하는 바람에 그렇죠. 정리추경이 보통 한 11월 20일 넘어서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작년에 저희들이 정리추경 자료 제출하는 게 의외로 한 게 한 11월 20일이면 역산으로 들어가면 최소한 한 10월 한 달 전까지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났어야 되는데 네, 네, 이 결정이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한다는 결정이 청장님 방침이 한 11월 20일경에 나는 바람에 이 예산이 그대로 바로 불용이 돼가지고 순생 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일찍 결단을 해서 비대면으로 간다면은 네, 네. 불용을 하지 않고 순생에 맞놓고 바로 다음 연도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올해도 지금 신규 채용 계획 있으시죠? 예, 예. 예, 그럼 한 9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저희들도 9월 한 30일 경으로 한 네. 63명이 신규 직원이 오는 거는데 배당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 임용은 다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총무과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한 9월 30일쯤이면 예, 또 교육을 또 실시하셔야 되는 상황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아직은 이제 계획대로 잔액이 남아 있으신 상황이시죠? 금년도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뭐 작년 21년도하고 똑같이 320만 원 네, 지금 네. 편성이 됐는데 원래는 이런 추세면은 저희들은 대면으로 해야 되지 않냐. 아까 유수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네, 네. 작년에 그 55명도 원래 금년도 오는 신규 직원들하고 뭐 통합을 해서 1년 온지 1년 됐지만 새내기 직원이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같이 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유세열 의원님 말씀대로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예, 예. 같기도 하고 또 이 부분이 또 그냥 조금 그대로 또 소멸되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통 보면 대면하고 비대면하고의 그 교육적 효과는 솔직히 좀 차이가 나긴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제 대면으로 하실 계획이시라면 좀 빠르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결산서 104페이지 봐주시면요. 지금 설명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의 법제 및 통계 관련 중에서 이 항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치법규 운영 예산이라고 해서 처음에 21년도 예산안에 세우셔 있더라고요. 예. 근데 3차 추경 때 삭제되셨는데 이 자치법규 운영 예산은 주로 어떤 항목에 사용을 주로 하시나요? 자체법규 교육이라 하면은 이제 법률적 지식 습득도 해야 되고 이제 불필요하게 이제 소송을 하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이제 소송 법제 업무에 대한 이제 그런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아마 그 당시 때도 예산이 세웠는 게 아마 했으면은 정기추경 때 삭감을 하고 네. 이것도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온라인 교육으로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말씀대로 지금 세부 내역을 보니까 뭐 법률 교육 시 교재 제작 아니면 법률 교육 이런 이제 강사 수당 뭐 이런 쪽으로 책정되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셔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셨으면 이제 그냥 제 생각으로는 온라인으로 하시더라도 이렇게 다 기억이 남을 수는 없잖아요. 또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법률 같은 경우는 저번에 업무 연락 때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교육이나 이런 거를 많이 늘리실 계획이시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온라인 교육이지만 거기에 맞춰서 조금 교재가 더 있으셨으면 직원분들이 좀 더 이렇게 적기라도 해놓으시고 하시면 다음번에 활용하시기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서 이 비용을 그대로 삭감한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아까 번에 이제 만족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서라든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나오는 결과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사실 비대면보다는 대면 교육이 효과가 아무래도 많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는데 비대면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컴퓨터를 보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재가 따로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고 교재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살성할 수 있으면 교육 수강생들이나 수강을 못하는 직원들한테도 배부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보니까 저번에 그 예비비 결제 이렇게 오셨을 때도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패소한 소송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꽤 많이 책정됐던 것으로 기억을 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최소화하려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는 좀 어떠셨어요? 소송건하고 뭐 이런 부분들. 소송 잠깐만요, 의원님. 작년 저희들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소송이 있고요.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이 있는데 네. 금년도에는 이제 소송이 변호사 선임하는 소송이 이제 진행 중인데 4건이 지금 현재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직원들이 직접 이제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게 이제 14건인데 맞네요. 현재는 성소한 게 5건이고 취하한 게 1건이라서 현재는 100%고 진행이 8건 있다는 걸 말씀.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금년도 거고요. 작년도요. 작년에 이제 결산이시니까 작년 네네. 21년도 거는 저희들 변호사 선임으로 한 게 13건에서 성소율이 한 40% 정도 나왔고요. 직원들이 하고 작년에 한 게 17건이었었는데 성소율이 한 8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20년도도 비슷할까요? 20년도는 이제 변호사 선임이 한 33% 정도 성수율이 나왔고요. 직원 수행이 한 81.3%가 나왔는데 요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 2021년도에 성수율이 33%, 40% 나온 거는 저희들이 인천 계양구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국 이제 45개, 46개 지자체에서 취득세 부과 처분 소송한 게 있어요. 네. 여기 이제
대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한 게 있었는데 그게 고법하고 대부분에서 다 패소를 했거든요. 네네. 전국 그 46개 지자체가 그것 때문에 이제 변호사 선임에 대한 그 성수율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네네. 그러면 혹시 전체적인 20년, 21년도 패소를 떠나서 이제 거기 이제 올라간 부분들하고 또 거기에 패소된 항목들을 혹시 자료 요청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거는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거기 비용도 같이 들어 있나요? 패소했을 때 배상해야 하는 금액들. 그런 것도 나와 있으면 별도 같이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위원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오한석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21페이지 그리고 결산서 104쪽 봐주시면 사업체 통계 조사에 관련한 게 있는데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다 세용을 못 하시고 또 이제 반납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한 100배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총 사업비에서요? 네네네. 예, 그러셨는데 다시 또 22년도 지금 예산안을 보면 또 21년도 예산보다 또 반대로 배로 더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들 이제 21년도 예산서를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거기 현액에 이제 3,744만 6천 원이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12하고 9비만 나와 있고, 저게 이제 국비 시스템이라고 해서 회계가로 바로 내려오는 그게 돈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국비가 한 1억 7,900만 원 정도가 별도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체 조사하고 경제 총조사라 하는 게 있는데 작년에는 사업체 조사하고 경제 총조사가 5년 만에 한 번 하는 게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이 3대 7인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5대 5로 조금 많이 줬어요, 국비를. 근데 실질적으로 내려온 거는 국비가 작년에 83% 정도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지방비가 상대적으로 이제 집행이 조금 덜 한 거죠. 이제 집행 잔액이. 네네. 예, 그런 내용이 됐고요. 금년도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뭐 보시면은 7,7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작년에 대비한 거 작년에는 국비가 50%였는데 지방비가 50%였는데 지방비가 70%로 이제 금년도부터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방비가 작년에보다 이제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비가 지금 늘어가는 상황이어서 예. 일단 예산안에 배로 예, 증액을 작년에보다 더 하셨- 증액이 되는 증액이 상태죠. 예. 일단 되셨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국비가 적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경제총조사는 안 하시는 그건 거예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 5년에서 금년도 작년에 했으니까 작년에 하셨으니까. 예, 앞으로 5년 후에 그러면 일단 예산은 그렇게 하셨어도 일단 경제총조사가 올해는 하는 해는 아니니까 조금 더 이 조사라든지 이 통계 조사 비용이 조금 줄을 수도 있겠네요. 사업체 조사는 뭐 예년하고 거의 네네.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네네네. 거니까 그거는 거의 대동소이하는데 인건비에서 이거 조금만한 차이 나지 나머지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예산은 크게 세우셨지만 추경 시에 조금 더 조절하셔야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추경에 별도 이제 예산이 늘어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비 작년에는 50%였었는데 올해는 네. 70% 하다 보니까 산술적으로는 작년보다도 한 20% 이상이 더 많이 이제 편성이 됐다는 거죠. 국비 같은 것도 조금 작년보다는 적게 내려오고 네. 그래도 하는데 그 전체적인 사업비는 이제 집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리 추경 때 조정을 하든 아니면은 시기상으로 안 맞으면 불용을 시켜가지고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리고
수입에서 수입에서 5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순세기 잉여금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좀 타구랑 비교했을 때 본 예산하고 그 결산 금액하고의 차이가 조금 저희 구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 예산을 세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순세계 인영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세입 결산에다가 세출 결산을 뺀 나머지에서 이월 사업비, 계속비라든지 이런 이월 사업비를 빼고 그다음에 국비,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뺀 나머지 그걸 가지고 춘세계 인영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순세계 인영업은 이제 보통 정확한 금액은 연도 폐쇄기가 끝나고 그 이듬해 한 3월이나 5월간에 결산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저희들 본회사는 편성할 시기에 그 당시 때 예년의 금액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잡는데 최근 저희들이 이제 2000년도 회계가 작년에 결산해서 넘어올 때 작년 한 313억이 넘어왔었습니다. 넘어왔는데 평균적으로 5년간을 봤을 때 저희들 한 250억 정도가 순세기금에 잡혀요. 그런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본회산에 120억을 잡고 나머지 추경에 이제 190억, 3억을 그렇게 잡아서 저희들 303억을 계산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순세계 이인여금을 저희들 예산부에서 잡을 때는 책정을 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저희들이 자체 재원이 저희들이 뭐 재정 타입도가 본예산에서 12.63% 정도 나왔는데 지방세하고 세수입 빼고 나머지는 의존 세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크게 늘어날 경우는 사실 없어요. 없으면은 그 다음 연대 추경에 대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순세계 이용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책정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셔서 일단은 본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조심스럽게 하셨을 것 같고 충분히 또 경험이 있으시니까 하신데 이유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좀 타구랑 비교를 했을 때 가까운 뭐 대덕구나 동구도 자립도는 낮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여기는 저희 중구에 비해서는 많이 이렇게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예산을 세우실 때 잉여금 발생을 조금만 좀 최소화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이액이 조금 너무 크니까. 그래서 본 예산 시 이제 예측할 수 있으신 범위가 있으실 거예요.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최소를 잡으시긴 하신 거지만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너무 이제 그 증감 차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저희들도 이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순세계 인연급 잡을 때 좀 세밀한 추계를 거쳐서 해서 또 잡도록 하고 또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웬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공보실 예비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은교육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은규 의원입니다. 김태수 실장님과 기획공모실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산 설명자료 12쪽, 결산서 103쪽 공통재정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추진 실적을 보면 6개 통계목이 보이는데요. 실장님 공통재정 관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오은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재정 관리라고 하면 저희들은 이제 예산 편성 제출 과목을 사업명 부기별로 예산 편성을 해 놓습니다만 예산 과목별로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좀 발생했을 경우에 좀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 계획 공부실의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과목은 그 설명자리에 쭉 기간제 근로자부터 해서 자산 취득비가 돼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는 8천만 원이었고 이제 금년도에는 행사 운영비와 국내 연비를 500만 원씩 있는 걸 삭감해서 금년도는 7천만 원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산 사업 취지는 잘 이해했습니다만 그 예산에 눈길이 가는 이유가 보면은 최근 2019년, 20년, 올해까지 21년까지 한 1,800만 원에서 1,900만 원 정도가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찬행이 남았었거든요. 특히 행사 운영비 500만 원, 국내 여비 500만 원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미리 예상하지 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 필요한 규모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은규 의원님 지금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2021 회계연도에 그런 그전 이전까지 운영을 하던 행사 운영비나 국내 예비에 대해서 지출이 저조하니 금년도는 아예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1,955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는데 거기에서 차지하는 게 1,000만 원 정도가 사실 금방 말씀드린 행사 운영비하고 국내 예비거든요. 그 나머지는 이제 900만 원, 그거 빼면은 9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하여간 저희들 공통 재정은 사실은 저희들 5개 구청에 비교하면 저희들이 이제 예산은 제일 적어요. 사실은 적은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꼭 필요한 예산을 각 부서별로 세출 과목에 100% 담아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거를 예산이라고 하는 게 예측을 정확하게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여튼은 앞으로도 저희들 타구는 그렇게 세우더라도 저희들은 최소 금액으로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혹시 올해는 그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집행은 어디까지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행사 운영비와 국내 연비 1,000만 원을 편성을 안 해서 작년도에는 8천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7천만 원을 지금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저희들이 3,700만 원 정도를 3,76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한 3,23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은 뭐 3년 통계하고 비슷하게 또 남게 생겼네요. 예, 저희들 뭐 사실은 공통재정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예산하고 틀려서 이거는 안 쓰는 게 저희들 입장에 예산부서에서 봐서는 이게 절약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12월 달 정리추경 때 좀 많이 남으면 저희들 삭감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당 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렸던 것은 예산이 이제 불효불급하거나 의회 공개하기 어려운 곳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지 미리 이제 계획을 세우고 편성해서
좀 효율적으로 잘 써달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4쪽이고요. 결산 설명 자료는 17쪽입니다. 인구 업무 추진인데요. 인구 업무 추진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인구부 추진 예산이 저희들 5천만 원이 이제 시비로 내려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하고 설명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이제 공모 사업으로 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2000년도부터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출생 축하용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손수건, 뭐 수유 베개, 유아 식기 등 이런 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당해년도 출생아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드린 것인가요? 예,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물품 종류는 뭐 바뀐 적이 있나요? 저희들 2000년도에는 이제 수유 베개, 손수건 뭐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육아용품, 유아식기, 손수건 플러스 저희들이 건강 마스크까지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또 뭐 거의 비슷한데요. 금년도에는 뭐 식기하고 뭐 턱받이, 세면 타올, 뭐 손타올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그 바뀌기는 하는데 거의 이제 비슷하게 예.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혹시 그 유아용품, 출생용품을 받으신 분들이 좀 만족해 하는지 또는 이제 만족도 같은 정확한 수치를 좀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치 그분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 조사한 거는 별도로 넣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출생 신고시, 뭐 주소지,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실에서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의 이제 의견을 들어보면 이제 받아가지고 가는 이제 산모 이런 분들 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하신다고 그렇게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조언은 하시는데 만족도 부분에서 어떤 정확한 그분들이 이제 뭐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다면 좀 더 만족도 부분에서 채워주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그 정책적으로 이제 이게 추진하는 이후에도 대상이 되었던 분들의 의견 청취나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환류 개선하는 것이 정말 기본적인데요. 무료로 지원 물품을 줬으니 만족했을 것이라는 게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12%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급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만족도 부분에서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3년간 이제 출생용품 거의 대동소이에는 한두 가지만 정도 바뀌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출생 축하용품을 할 때 기존에 한 3년간 일 받아보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출산 축하용품 드리는 그 품목을 좀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 지급할 때는 그 각 행정복지센터에 그 출생신고 할 때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예, 아니면 예, 택배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신고할 때 신고할 때.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질문을 드리면요. 그 결산서 104쪽 결산 설명자 18쪽인데 존경하는 오한숙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소송 및 손해배상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이제 보충 설명을 좀 더 드리면 2021년 추진 실적을 보니까 포상금하고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은 직원에게 이제 지급되는 것이고 기타 보상금은 변호사에게 이제 주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 기타 보상금하고 포상금을 지어주는 뭐 기준이 있나요 따로? 그 포상금은 저희들이 이제 뭐 성소 사례금이라고 해서 변호사한테 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중구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에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성소 사례금을 주는 변호사한테 주는 거는 딱 금액이 정해져 있고, 직원들한테 이제 포상금 주는 소송 수행하는 직원들, 나와 그래서 있는 이제 그 예산이 60만 원. 예, 20만 원씩 해서 3명, 세 명? 예,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고문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고문 변호사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고문 변호사가 2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분 고문 변호사 두 분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제 고문 변호사 2명이 이제 임기가 2년인데 하고 있고요. 예. 저희들 기획공무실 부수의 법무 파트에서 법무팀에서 변호사 출신 자격증 갖고 오신 분이 여성 한 분이 있었는데, 네. 작년에 작년 4월경에 예, 예. 이제 육아휴직 갔다가 출산 육아휴직 갔다가 끝내는 이제 사직을 냈거든요. 사직서를.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그래서 이제 어? 그분이 이제 육급 임기제로 해서 이제 정원을 티오를 저희들이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변호사직을 있는 분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을 육급으로 채용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나 금년도 하반기 쪽에는 변호사분을 한 분 더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 이촉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고문 변호사 이촉 비용이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로 지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 우리 존경하는 오한석 의원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변호사가 이제 각각 21년도에 총 몇 건 중 몇 건 승소를 했고 승소율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각 소송건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있다면 이제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제출 잘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국민과 구차인 권리를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한 승소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라도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홍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아까 그 인구 업무 추진 우리 이제 오은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그 최근 3년 그 출생아 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연도별? 금년도에 지금 현재 8월 말 현재로 595명이고요. 네. 작년도 말 기준으로 930명, 재작년에는 935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900명 정도 잡으면은 이 지원금 12 지원금은 이게 그 정액으로 내려왔죠. 3년 동안 똑같이 거의 5천만 원. 예. 5천만 원 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산을 세울 때 출생아 수를 예측해서 하면 한 명당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 한 5만 원 정도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향후 2년은 1,000명에 가까운 숫자가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절반 숫자 정도네요, 출생률이. 지금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한 60명 정도로, 금년도 한 60명 조금 안 되는 수준이죠. 작년 같은 한 77명. 그래도 저 금년도 5천만 원 가지고 예산 세울 때는 사실은 저희들 좀 많이 잡아서 1,000명 정도는 사실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작년에도 뭐 930명 정도 나왔으니까. 그 내년도 그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좀 높게 잡으세요? 지금 추세가 2018년도부터 해서 계속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작년 말까지 이렇게 계속 하향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를 봐서는 금년도에도 작년도 숫자에는 못 미칠 것 같고, 내년도에도 뭐 획기적인 뭐가 있지 않는 이상은 출생률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 이 용품을 이제 일괄 구매를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연초에.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은 자녀분이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고 그 이듬해 또 쓰게 되면은 네. 그래서 그 예측을 좀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예측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그 인구 정책을 지난번에 이제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좀 더 효율성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 용품들이 뭐 지급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출생하신 분들한테 다 지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령 거부하시는 분 없으세요? 지금까지는 뭐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우리 특별회계 한 7가지 정도 되죠. 예. 그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제 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라는 회계 과목이 있어요. 뭐 댐 주변 그러니까 주민 그 지원 특별회라고. 예. 발전소 주변 지역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제가 정확하게는 뭐 제가 지금 현재 옛날에 과거의 그 지식으로 이렇게 판단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대청댐 같은 데가 댐 주변 댐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뭐 피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조성을 해 거부 인근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할까요? 그런 특별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금액도 그렇게 과히 크지 않고 예. 그 지출을 하는 것도 보니까 뭐 에너지 효율, 탄소 저감 그쪽에 지출을 하고 그 지금 시장이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발전소 우리 같으면 원자력 그쪽에도 좀 옛날에 제가 얘기하는 게 댐 주변 아니 기금이 이제 해마다 이 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근데 이게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경제교육. 그러니까 이 들어올 때 예산을 잡고 지출을 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청댐 건설에 따라서 주민 피해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나가요? 중구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 그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댐 주변에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대청댐 주변에 옛날에 보면 댐 주변 발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시에서나 이런 돈 지원해 준 게 있었거든요. 시도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있었고 금방 말씀드리는 발전소라고 일컫는 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사실은 뭐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그 원자력 발전 관련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만들지 않은 그런 생각하고 제가 이게 그 자료를 좀 예. 정확히 좀 주셔야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저희들한테 들어왔는지 하고 이 연도별 금액 차이 그러면은 그 분들이 금액을 지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원 근거가 있을 거고 배분 근거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좀 자료를 취합을 하셔서 주시고 그 지출하는 세출 내역도 좀 정리를 좀 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김석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39페이지 이제 저희들 자치구 조정교부금 있습니다. 2021년도에 889억 3,400만 원 정도가 저희 들어왔고요. 2020년도에 보니까 686억 정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2020년도에는 특별조정교부금도 일부 들어온 것 같은데 2021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없었어요? 이거는 뭐 21년도에는 특별조금 74억 정도 74억 정도? 예. 근데 내 책자 내에는 그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39페이지에 보면은 결산서 특별조정금이 거기는 일반 조정금에 포함 다 돼가 조정금 부분에 다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한꺼번에 거죠. 예. 이게 이제 이 조정교부금이 이제 광역 시세에서 일부를 이제 그 자치구간 그 균형을 잡으려고 이제 지원을 하는 금액이잖아요. 예. 지난 2021년도 기준으로 따지면은
중구가 한 몇 프로 정도, 우리가 23% 정도 아니다. 저희 작년에 중구가 몇 프로 정도 됐죠? 그 23%는 저희들이 취등록세 예천때 23%를 재원 확보액이 23%고요. 저 중구에 교부해 주는 게 작년에 같은 경우는 22.94%가 22.94%. 예, 내려갔습니다. 21년도 보니까 저희 중구가 22.94%, 서구가 22.91%, 동구가 27, 유성이 18, 아니 유성이 8, 대덕구가 18%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자치구 수입, 재정 자립도 이런 거 보면은 중구가 상당히 힘든데 이 퍼센트 비율로 따지면 이제 서구랑 같은 퍼센트로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요. 일반조정 교부금 같은 경우. 근데 이 재원 배분 방식에 관련돼서 혹시 이 자치구들이 시의 뭐 방식의 변경이라든가 요일 변경에 관련돼서 뭐 이야기 나누신 게 좀 있습니까? 제가 이제 개공시에 와가지고는 작년 원래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중구가 좀 상대적으로 열악하니 좀 더 배분을 늘려달라 뭐 이런 요구는 생각을 좀 안 하셨어요? 이게 저희들 시 이제 재정교부금 관련 이제 조례 보면 기존 재용 수요액 수입하고 수요액 요 차익을 가지고 하는데 그거 따지는 항목들이 다 금방 말씀드리는 동구나 우리 중구 같은데 대덕 같은데 조금 유리하게 잡고 서구 유성한테는 조금 불리하게 사실은 이게 잡혀가 있는 거거든 사실은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초래 개정을 통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뭐 요거는 중구만의 단독으로 해서 시에 건의할 그러는 거는 조금 어렵고 시 구청장 협의회라든지 시의원들을 활용해서 이제 해야 되는 이게 이제 5개구청에서 이제 서로 상대적이자 보니까 서구 가는 돈을 유성 가는 돈을 동구나 중구에서 이제 갖고 와야 되니 시 입장에서는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다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제가 사정을 좀 알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2019년 같은 경우 이제 유성구가 이 배분 방식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뭐 비율이라든가 방식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이제 뭐 유성구 의회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그렇고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좀 늘려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타 지자체 상황을 부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 대전 모델을 좀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전의 배분 방식을 좀 적용해 달라는 요구도 하고. 근데 저희들 다른 지자체들도 보니까 이제 광역 시세에서 이제 23% 정도를 빼서 여기서 주는 건데 예. 그 비율을 좀 높여달라는 얘기를 또 좀 하고 왜냐면은 저희들 재정 자립도나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더 재원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요구나 계획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뭐 이 여기의 건에 대해서는 김석환 의원님 말씀을 제가 완전히 전적으로 사실 공감을 합니다. 이거 한 거는 과거에는 일반 조정 교부금이 지금 현재는 보통세의 뭐 23%지만 과거에는 19.4%였었거든요. 그 당시 때에서 이만큼 전향적으로 23%까지 올랐는데 시에서도 23% 올릴 때 그 당시 때 제가 시에 있었는데 상당히 진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단 이제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은 1%만 올려도 자치구로 돌아가는 건 재원이 좀 많거든요. 네. 이제 취등록세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담배 소비세, 자동차세가 이렇게 자꾸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5개구청이 민감한 사항이니까 공통으로 5개구청 계획실장들이나 예산계장들이 한번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한번 시에 건의할 수 있는 거는 자치구별로 이렇게 분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예민하지만은 재원 보통세의 23%를 24%로 간다든지 요거 하는 거는 저희들이 공동 대처를 하면은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중구가 최근 한 5년 동안 이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은 저희들 세입 예산이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보실 때 아마 한 향후 3년 저희 중구의 그 자체 이제 세입 있잖아요. 자체 수입이나 이전 수입들 이거에 대한 전망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지금 보니까 5년 평균 연 13% 정도의 어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 세입 예산 예측을 좀 하시는지. 사실 뭐 아까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재정 자립도가 12.63%, 현재는 이제 추경에 넘어오면서 11.1%로 이제 떨어졌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방세나 세입 수입, 자체 수입, 지방세나 세입 수입에서의 늘어난다고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지방 교부세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의존 재원을 더 확보하지 않으면 상당히 사실은 우리가 재정이 뭐 중구 재정이 상당히 이렇게 신장하기는 어렵다고 사실은 보고요. 우리가 이제 자립도만 가지고 이야기는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립도는 일반의 총 예산 중에서 지방세 세입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재정 자주도는 거기 지방세 플러스 세입 수입 플러스 조정교부금 교부세까지 포함되는 건데 그렇게 자주도로 보면은 저희들이 30%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방세하고 세입 수입법은 논외로 두더라도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확보의 노력을 앞으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거 아까 말씀드린 더불어서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그 시에서 보통세 23% 대한 걸 조금 공동 대처를 해서 더 늘리는 방안.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은 세입 수입에 대해서 조금 확충을 해야 되는데 세입 수입은 차라리 이게 규모가 늘어나는 게 뭐 특별 조정교부금을 따고 오는 만큼도 참 안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면 현재 봐서는 의존 재원이 아까 말씀드린 자체 재원 빼는 나머지 의존 재원은 조금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조금 늘어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는데 자체 수입은 뭐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재정 자립도나 자주도를 저희들이 쭉 봐도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늘었어요.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지만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2018년에 최고치를 찍었다가 계속 해마다 쭉 주는 수치예요. 지금 이 수치가 2018년 수치를 회복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본의원이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은 어쨌든 그 중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생기고 재개발 재건축도 사업도 생기고 이제 세수도 이제 뭐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세수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런 수치들은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구에서의 어떤 그 체계적인 관리 부족이라든가 노력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이제 금방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가 지금 현재 53개소에서 하고 있고 그걸 하다 보면은 이제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로 가기지만 저희들 재산세가 이제 가표가 올라가면 재산세가 좀 늘어나잖아요. 그거 봐서는 이제 자체 수입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행정 수에 따라서 훨씬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재정 자립도, 자주도 뭐 이런 세입 세출의 비교를 하면은 꼭 이제 5개구를 놓고 비교해서 자료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열악하다,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제 이제 본의원 생각에서는 그래요. 이게 한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가 갖고 있는 한계성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그 개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5개구에서 이게 원도심이다. 우리는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된다. 이 정도 인프라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냥 그 수치에 만족을 한 거는 아니신지. 그래서 좀 더 그 올리기 위한 노력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요즘 많이 얘기하는 혁신을 통해서 조금 수치를 개선을 한다든가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 최근 5년 수치들을 쭉 보면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노력들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저희들 어려운 충고지만은 세수 확보에 자체 수입이든 의존 수입이든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오한숙 의원님도 이제 잉여금 문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것도 최근 5년간 보면은 이제 평균 증가율이 이제 21.6% 정도 나옵니다. 중국. 2월금이 24.4%, 보조금 반납이 30.3%, 순생의 잉여금은 16.5%. 이제 2020년도에 2월금 보면 338억 5,500만 원 정도고, 이제 2021년도가 583억 8,400만 원 정도입니다. 퍼센트로 보면 한 170% 정도 더 늘어나는 수치예요. 이게. 근데 이게 아마 결산 때마다 지적이 되실 거고 예산할 때도 이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될 건데, 이 계속 이 뭐 사고율, 명시율, 계속비율 이렇게 계속 발생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들 현재 뭐 2월 사업은 금방 말씀 계속 비율, 뭐 사고율, 명시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명시율 사업에 대해서 조금 늘어나는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큰 사업이 있다 보니까 현재 제2뿌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보상금도 좀 지급이 좀 늦어지고요. 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좀 진척이 조금 늦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사업비가 좀 상당히 2월 돼서 좀 2월 사업비가 다른 연도보다 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 반납 비율도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도 또 2021년도도 이제 거의 그 2020년 수준으로 되고, 이거는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발생이 됐다고 보세요? 저희들은 이제 보조금에 대한 이제 큰 이제 세세 사업별로는 제가 다 보지는 못했고요. 이제 보조금이 연도별로 매년 이제 국시비 보조 사업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칭도 달라야 되고, 이제 그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못했지만은 집행에 이제 뭐 면밀한 사업 계획을 뭐 조금 부족해서 집행에 대한 게 조금 저조한 부분도 있었고, 뭐 분쟁이나 무슨 사정에 의해서 집행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이행이 좀 첨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님도 이제 지금 답변을 하셨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하고 늘어나고 있는데 총괄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없었다라는 거는 이건 문제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도 이 순세계 잉여금은 딱 두 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입 추계를 과소로 잡고 추계가 늘면은 이제 성과로 포장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발생하는 거 하나 하고, 이 사업을 또 과도하게 부풀리는 부분도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순세계 잉여금이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이 부분의 개선사항으로서 이제 그 여러 지자체가 이제 도입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전 계약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이제 적용한 사례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 계약 제도. 예, 확실하게 파악은 그러니까 못 해봤습니다만. 이게 이제 뭐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자체들에서 순세계 잉여금 발생하는 부분, 지금 이제 2023년도 그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세수오차 비율도 늘어나고 있고 순세계 잉여금도 여러 지자체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 이 사전 계약 제도라든가 또 그거 분석을 해서 그거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구는 그게 왜 뭐 보조금 반납이 늘어나고 2월급이 늘어나고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안 하신 거고, 그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계획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 건 잘 알겠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지만은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개별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게 저희들 역할이 공문으로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예산 집행이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철저히 기해달라. 뭐 이렇게 저희들이 톡촉이라든지 회계과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하고 그렇게 정도만 하지 그걸 가지고 단위 사업별로 해서 왜 이 사업 A라 하는 사업이 늦어지고 집행이 늦어지냐 불응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질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어렵다는 지금 말씀이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딱 그 정형화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들이 그래요. 이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와 사업 집행 부서가 틀립니다. 그게 이제 이 발생했을 때마다 문제를 얘기하면 지금 시장님과 똑같은 답변을 해요. 그럼 이건 계속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강하게 푸시를 한다든가 제도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논의를 좀 하셔야지 늘어나는 거지. 지금처럼 하시면은 해마다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고 개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 이제 현재 경제가 어려워서 신속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계속 신속 집행을 하러 하는데 이 저희들이 신속 집행을 하면은 이제 순이라든지 조금 저조하게 나오는 편인데 이 이제 소비 사업하고 이제 투자 사업에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면은 예산을 편성해준 물론 저희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걸러내야 되는데 1차를 걸러내지 못하고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수립되면 이 집행하는 데에서 상당히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뭐 변명이라고 좀 생각 제 자신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든 간에 이 방법을 또 전년도보다는 금년도가 나을 수 있도록 금년보다는 내년도가 나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이 예산 이제 환류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편성을 하고 집행하고 이제 심의 의결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산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냥 편하게 다 쓴 돈인데 하고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결산의 과정을 통해서 다음 이제 예산 수립할 때 지표가 돼서 이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전체를 보면은 우리 그 나라에서 이제 예산 수립을 하면은 예산 준칙에 보면은 예산을 할 때 이제 총칙주의가 있습니다. 일정 모델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딱 짜맞춰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이제 이상적이긴 한데 지금처럼 뭐 이 세수 추계를 한다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거를 도입을 못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점진주의적 그 예산 준칙을 등용해서 합니다. 이제 근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거는 어떤 변화나 혁신이 아니라 현상 유지 관료에 대한 예산 편성 방침이에요. 지금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화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이 중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의미에서 따져볼 때도 이 결산이 상당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 결산 자료를 보고 요번 결산 자료를 봤을 때 그런 이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 요구 사항이 예산 수립을 할 때 그렇게 반영하는 비율이 없다. 별로 이제 결산은 결산으로 끝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이 아까 말씀인 대로 계획을 하고 심의를 하고 집행을 하고 결산까지가 이게 순환 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산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반영이 되고 저희들한테 예산서를 주실 때도 지난번 결산에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을 하고 반영을 했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신다거나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이게 변화가 있고 혁신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장님께서 하실 때 좀 더 많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예산은 편성과 집행과 결산 이 피드백에 대해서 한류가 잘 돼서 그다음 결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거를 표본 삼아서 편성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잘 해야 되고 저희들의 예산팀마다 주문을 하는 제가 평소 때 이야기하는 게
그 전년도에 결산해서 집행이 안 되는 부수의 사업비는 금년도 그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해 주지 마라. 저는 그게 또 예산 신속 집행하고 꼬리를 물고 가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도 있고 그 사업부서에서 사업 집행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빨리빨리, 물론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은 사업 진도에 맞게 예산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또 이율되고 또 불용액이 많아지고 또 3년 명시를 시키다가 또 사고를 시키다 하면 3년간 못하면 그 불용액으로 또 남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간행적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지금 그렇게 해오던 거를 뭐 혁신이라는 그런 단어를 안 쓰더라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성과 보고서 책자 있었잖아요. 결산서 보면 54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목표 이제 성과 지표를 이렇게 쭉 보면은 대부분 이제 거의 100%를 상회합니다. 근데 그 전년도에 뭐 120%, 130%를 달성을 한 지표들이 있어요. 그 다음 연도의 성과 지표도 그 전년도 성과 지표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성과는 또 이제 조금 늘어나면은 뭐 150%가 이제 160%가 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사업 지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과 지표가 목표를 달성을 했으면은 좀 상향 조절해서 도약과제를 많이 발굴을 한다든가 신규 사업들 또 그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서 좀 더 성과를 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은 전년도에 2.6으로 잡았다가 목표는 2.6인데 성과는 3.3, 뭐 4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목표가 또 2.6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너무 이 성과 지표를 어떻게 그 기본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원리라기보다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성과 지표를 100으로 봤을 때 10이나 100으로 봤을 때 금년도에는 그게 이제 100%를 달성을 했으면은 그 다음 연도는 11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해서 자꾸 점정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사업 추진하는 또 우리 저희들 입장 부서에서는 금년도 100으로 했었더라도 내년도에 110이라고 하는 게 또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뭐 예산 확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를 100억을 확보한다 그래서 뭐 110을 했으면 내년도에 110으로 갈 수도 있지만 청각과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갖다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원래 10을 했으니 내년에는 12, 3으로 올라간다고 이게 한없이 올라가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의원님 말씀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작년에 했으면 금년도가 뭔가 나아져야 되지 않느냐. 똑같이 가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왜냐면은 이 성과 계획서를 저희들 예산할 때 주시잖아요. 그 결산서랑 비교를 해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뭐 여러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수치들이 이제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수치가 하향 조정돼서 변경이 돼요. 상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 계획을 짤 때는 좀 높게 잡고 이제 중간중간 사업 추진을 하면서 수정을 하면 이제 수정 과정에서 보면은 다 수치를 낮춰요. 전년도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좀 드리고 싶었고 좀 더 높게 잡아서 성과를 좀 달성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보면은 543페이지 결산서 보시면은 이제 그 아마 향후 개선 사업을 적시를 해 놓으셨어요. 결산서 543페이지 보시면. 향후 개선 사항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 참여 확대 및 소통 강화, 구정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핵심 과제 위주의 도약 과제 발굴 중점. 네. 2019년 결산서 492페이지하고 2020년 결산서 561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성과를 100%, 120%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향후 개선 사항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3년 동안.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위에 숫자만 바꾸고 밑에는
항상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기획실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보면은 매년 똑같아요. 개선 사항이. 그러니까 성과를 달성했건 달성하지 않았건 개선 사항이 이 결산서 페이지 수만 틀리고요. 이게 인쇄할 때 그 잉크 진하기만 좀 틀려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안일하게 작성을 하신 거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안이 들어올 때 이 성과계획 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년도에 그 성과한 거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하고 성과 이상의 이제 목표 이상의 성과를 냈다면은 그 다음에 도약을 위한 개선 사항을 여기다 적시를 하거나, 목표에 미달이 됐다면은 왜 미달이 됐는지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 개선 사항에 적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3년치를 보니까 3년치 똑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장님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뭐 양식이 이제 성과 분석 양식이 이제 이렇게 있다면은 저희들이 지금 저도 이제 이거를 보고 향후 개선 사항이 있으면은 그 앞에 개선을 하기 위한 문제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이 자료 양식을 바꿀 수 있다면은 문제점이라도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에 대한 개선 사항이 또 나오게 하니까 조금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문제점을 적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뭐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냥 책자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전년도 있던 틀에다가 올해 목표치 정년도 거 그냥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해서 붙여놓고 책자 발간을 하는 겁니다. 수치만 바꾸고. 그러니까 밑에 뭐 쭉 자료들이 있잖아요. 평가 방법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 전혀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과지표 이거 작성할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성과 발굴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야 세입 세출의 이제 불균형 문제라든가 아까 잉여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잡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좀 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데 시정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고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고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웬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은규 의원입니다. 감사실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106쪽 그리고 설명 자료는 2쪽이네요. 감사 업무 추진 가지고 감사 업무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감사 업무는 이제 특유의 감사랑 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자체 감사가 있고요. 이제 상급기관 감사에 대한 수감이 있고요. 조사 업무는 이제 각종 고충 민원이라든지 청렴도 업무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네. 그 밑에 2021년 추진 실적 보면 기타 보상금 내용이 있는데 네, 집행자에게 이제 100% 남는 것이 이제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면은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네요. 네네. 이게 편성된 예산이 이제 100만 원으로 보이는데 집행되지 않은 것은 부조리를 신고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부조리 신고 포상금 100만 원을 세운 것이요. 그리고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이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고요. 그러니까 부패 방지 권익위에서 그쪽에 인장 부패 신고하면은 권익위에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그거 해당 지자체한테 상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세히 설명하시니까 제가 설명하려는 거 모두 다 설명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보니까 이번에 2022년 본 예산에는 그 예산의 2배를 예예. 이렇게 편성을 했던데 200만 원을 네네. 요 감사실에서 이렇게 200만 원 편성했다는 것은 제도를 뭐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동안은 그 부패 방지 권익위에서 이제 그 부패 신고 보상금에 대한 상환액이 없었었는데요. 19년도서부터 이제 한 분이 정보 공개로 청구를 해가지고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이제 잘못 지급이 됐다는 것을 권익위 쪽에 넣어가지고 권익위에서 해당 지자체로 보내가지고 그것을 자체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환수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때 당시에 3건에 대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권익위 환수금이 한 450만 원 정도 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권익위에서는 15%에 대한 금액을 지급을 하고 저희한테 상환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올해 예산에는 2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현재 67만 1,000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예, 됐습니다. 됐고.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연도별로 예.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이제 5개년도에 대한 자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 이제 제가 와서 각 실과 돈까지 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도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수적으로 처리를 하면은 그분이 신고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반환을 해주거나 할 금액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 지급은 뭐 감사실에서 해준 겁니까? 회계정보과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감사실 이건 자체 권익위에서 권익위에서 먼저 신고한 사람한테 지급을 하고 나서 하고 예, 우리가 권익위에서는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하는 그 금액을요. 그럼 그 돈은 감사실에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예산에서 예. 아니 지출하는 부서가. 지출은 저희가 요구를 해가지고 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 내부 부조리를 신고하는 부분이 뭐 좀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혹시 있다 그러면은 내부에서 있다 그러면 좀 내부 고발자도 좀 보호해야 되는 또 중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것이 저희가 이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조례가 2012년도 12월에 만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은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부조리라든지 그런 신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하더라도 그분이 증빙 자료를 첨부를 해가지고
문서로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구두로 낸 다음에 3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는 그런 뭐 부조리가 있다거나 하는 신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중구 감사실은 매우 청렴하다. 우리 공직자들이 매우 청렴한 그 분들만 계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래도 이제 청렴도 향상 때문에 저희가 계속 문자도 발송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까지로는 신고가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요. 어쨌든 우리 대전 중구 감사실 구성원분들의 청렴 있는 공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노력 꾸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환 의원입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청렴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2021년도 이제 청렴도 평가가 중구가 어떻게 몇 등급 받으셨죠? 3등급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것은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청렴도 평가 3등급. 2등급 아니에요, 2등급? 아, 2등급이요, 2등급이요. 내부랑 외부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합 청렴도가 이제 지난해 3등급에서 1등급 상승해서 이제 2등급이 되셨는데, 네. 그러니까 내부 청렴도는 좀 올라갔어요. 네네, 내부 청렴도 올라갔습니다. 외부 청렴도는 제자리. 그래도 이제 그 원인이 점수로는 어떻게 변화가 있었죠? 0.02점 올라갔습니다. 2020년도에는 8.76이었고요. 예. 21년도에는 8.78로 3등급이었고요. 예. 내부는 20년도에 7.44로 3등급이었고 21년도에는 8.04로 2등급 나왔습니다. 그 외부 청렴도가 이제 수치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잖아요. 네네. 예. 그 이유가 뭔지 좀 알 수 있나요? 그 외부 청렴도 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내부나 외부 청렴도 있잖아요. 예. 이제 내부 청렴도는 저희 재직하는 직원들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번호로 해서 보내주고요. 외부는 고충민이라는 일반 민원 접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민원 처리한 사람 명단을 저희가 다 보내드립니다. 그럼 거기서 무작위로 차출을 해가지고 설문서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 설문 답변에 의해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청렴도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렴도가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이제 뭐 내부 같은 경우는 뭐 인사나 그런 쪽에 뭐 비리가 있었다든지 외부에도 뭐 금품이 있었다든지 확 내려가는데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 민원 만족도 조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면은 좋게 나오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민원 처리가 안 됐을 때는 이제 좀 등급이 좀 낮게 나오죠. 근데 그 내부적으로 어떤 사람이 뭐를 했나는 공개가 안 되고 설문 조사한 결과만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서구만 1등급이죠, 대전에서. 아마 종합 청렴도 평가가 5개구에 서구가 1등급 아니요. 1등급 받은 데가 있잖아요. 대전에? 1등급은 없습니다. 예, 대전시, 동구, 중구, 대덕구가 2등급이었고요. 예. 서구가 4등급이었고 유성구가 5등급이었습니다. 네. 그 이제 아까 이제 내부 청렴도도 얘기를 하셨고, 근데 이제 7월 달에 저희들 그 감사원에서 대전 광역시 종합 감사 결과 발표한 게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네네. 그 이제 거기에 이제 중구에 해당되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겸직 및 외부 강의 관련해서 이제 복무 네네. 관리인데, 이게 이제 뭐 2016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광범위하게 이제 여러 건수가 좀 있더라고요. 금액에 이제 뭐 크고 작음을 떠나서 네. 복무 관리에 이제 상당 부분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치 또 향후 예방 차원의 어떤 교육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처분 지시가 대전시도 걸리고 5개구도 걸리고 공사공단도 걸렸는데요. 그 이제 외부 강의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외부 강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법이 바뀌어 옛날에는 신고하기 5일 전에 허가를 맡아가지고 이제 강의를 나가게 돼 있었고, 네. 검직은 이제 한 달에 1회 이상 고정적으로 할 때 총무과에 검직 허가를 맡게 돼 있는데 그거를 안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그러면 처분 지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를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겸직에 대한 총무과 부서에 일단 보내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도 보냈고 저희도 인전 그 해당 되는 직원들한테 보내고 그냥 간부회의자로 해서도 인전 보고를 드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전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그것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재발 방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오은규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일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 감사 업무 추진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정기 종합 감사는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현재도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8개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내일까지 이제 대사동에 대해서 종합감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효문화 마을은 끝난 건가요? 네, 휴문화 마을은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예, 뭐 아직 감사 중이니까는 뭐 지금 전년에 대비해서 뭐 어떤가라든가 이런 결과 같은 건 아직 없겠지만은 네, 그래도 이렇게 감사를 하시다 보면은 지난번보다는 좋아진 것 같다라든가 이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이제 감사는 저는 안 나가고요. 예, 예. 저희 이제 직원분들이 나가시는데 이제 나가기 전에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좀 당부도 드리고 한 것이 좀 예방과 지도 위주로 좀 많이 좀 감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적보다는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뭐 고의적으로 한다든지 하면은 이제 그런 것은 저희가 봐줄 수 없고 잡아오야 되지만서도요. 근데 이제 직원들이 처음 감사 나간 직원도 있고 여러 번 나간 직원도 있는데요. 귀청 보고로 하는 거 보면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타 보상금이다 그러면은 외부의 어떤 신고에 의해서 이제 포상이 지어지는 건데 네, 그게 2021년에는 없었어요, 그죠? 네. 그러다 보면은 우리 감사실 직원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한데요. 예. 그냥 이것이 저희가 이제 조례에 네.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또는 뭐 그밖에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인데요. 이것이 그 구두로만 그냥 신고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조례상으로 문서로 하게 돼 있고 증빙 자료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해야 되고 불가피한 경우는 30일 이내에 하고 그 결과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글쎄요,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부조리 신고는 없는 걸로 봐서는요. 저희 중구 직원들이 그래도 좀 청렴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기 지금 이제 뭐 11월 3일까지 예정돼 있죠. 그 자체 정기 감사.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하시는 거 잘 하시고 그리고 그 우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위원회 제5차 회의 중 의원이 발의한 일반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에 따라 총무국장과 문화체육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